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성들이 진짜 좋아하는 터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사연을 통해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인이나 아내에게 특별한 밤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그녀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 나이 42살이에요. 결혼한 지 15년째인 평범한 주부였죠. 고등학생 딸 하나 있고 남편은 회사원.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하룻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전까지의 저와 그 후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전까지 남편과의 관계는 정말 식상했어요. 15년 동안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정말 의무적으로. 전이라는 것도 몇 분이 전부였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친구 결혼식에 혼자 갔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신랑 친구라고 했는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거든요. 15년 동안 남편한테서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시선.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분이 제게 정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웃을 때마다 눈빛이 반짝이고 술도 조금 마셨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분이 2차로 조용한 바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런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결국 따라갔어요. 바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제 손을 살짝 잡으면서 말을 할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분이 제안했어요. 근처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더 하자고. 저도 그때는 이미 정신이 없었어요. 와인도 마셨고 그분의 매력에 완전히 넘어갔고 저도 그날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네, 결국 따라갔어요. 호텔 바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객실로. 그때부터 제가 경험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5년간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분은 정말 달랐어요. 일단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키스하시고 제 반응을 계속 살피면서 남편은 항상 급했는데 이분은 정말 여유로우셨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터치였어요. 제 몸의 어느 부분을 만져야 제가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았어요. 목 뒤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시고 어깨를 천천히 마사지해 주시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남편은 15년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곳들인데 이분이 만지니까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허벅지를 천천히 쓸어 올리는 손길, 허리를 감싸는 따뜻한 손, 그리고 등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분의 손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거칠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마치 비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압력 조절도 완벽하셨어요. 세게 눌러야 할 때와 부드럽게 쓸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분위기를 정말 잘 만드셨어요. 조명을 은은하게 하시고 좋은 향기도 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정말 뜨거웠어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만족을 경험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강렬한 쾌감.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고 이런 게 가능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분과는 그날 하룻밤뿐이었어요.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고 다시 만나지도 않았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몸이고 아이도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하룻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까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15년 동안 저를 여자로 제대로 만족시켜 본 적이 없으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남편을 교육시키겠다고. 제가 그날 밤 경험한 것들을 남편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저를 만지는 방법도 분위기 만드는 것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매일 밤이 기다려질 정도로 만족스러워졌어요. 그 하룻밤의 외도가 저희 부부 관계를 구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남편은 모르죠. 제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는지. 그냥 인터넷에서 공부했다고 둘러댔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날 밤 경험한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남편을 교육시켰는지도. 그날 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허벅지를 만졌을 때였어요. 남편은 15년 동안 제 허벅지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스치기만 했지 정성스럽게 애무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어요. 제 무릎에 손을 올리더니 정말 천천히, 정말 부드럽게 허벅지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이런 감각이 있다는 걸 42년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특히 허벅지 안쪽이 이렇게 민감한 부위인 줄 몰랐어요. 그 남자의 손가락이 허벅지 안쪽의 부드러운 살을 살살 쓰다듬을 때마다 숨이 가빠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저절로 떨리더라고요. 그 남자는 정말 기가 막힌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릎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중간까지는 정말 천천히,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압력을 주면서 마치 제 몸의 반응을 정확히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바닥 전체로 허벅지를 감싸듯이 쓸어 올리다가 갑자기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터치하고, 그런 변화가 정말 짜릿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터치에 온몸이 달아올랐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허벅지 뒤쪽이었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가 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더니 허벅지 뒤쪽을 마사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민감한 줄 몰랐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손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한 손으로는 허벅지 앞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쪽을 마사지하고, 양쪽에서 동시에 오는 자극에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바로 말했어요. 허벅지를 만져달라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원하냐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르쳐 줬어요. 남편 손을 잡고 제 무릎에 올려놓고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지 말고 천천히 압력을 조절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특히 허벅지 안쪽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거기가 얼마나 민감한 부위인지, 어떻게 만져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제 반응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가르쳤더니 남편도 제법 잘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허벅지부터 시작해요. 무릎에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제 반응을 보면서.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 서두르지 않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허벅지는 그냥 지나가는 경유지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부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 알려준 허벅지 터치의 포인트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천천히 시작하세요. 급하게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째, 압력을 다양하게 주세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조금 세게. 셋째, 허벅지 안쪽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거기가 가장 민감한 부위거든요. 넷째, 한 손으로만 하지 말고 양손을 다 사용하세요. 앞쪽과 뒤쪽을 동시에 자극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다섯째, 여자의 반응을 잘 보세요. 몸이 떨리거나 숨이 가빠지면 그 지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터치해 주세요.
6째, 단조롭지 않게 변화를 주세요. 손바닥으로 쓸다가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다가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남편을 교육시킨 결과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워요. 허벅지만 제대로 만져줘도 벌써 몸이 달아올라요. 그 남자가 보여줬던 그 감각을 이제 남편한테서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가끔 그 하룻밤을 생각해요. 그 남자가 제 허벅지를 만졌을 때의 그 짜릿함.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허벅지의 진짜 매력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벅지는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파트너에게 제대로 요구하세요. 어떻게 만져주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남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벅지를 그냥 지나치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애무해 주세요. 여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놀라실 거예요. 그 남자의 손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거든요. 남편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 손은 항상 거칠고 차갑고 건조했는데 그 남자의 손은 정말 여자 손처럼 부드러웠어요. 15년 동안 남편의 거친 손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그 차이를 느꼈을 때의 충격이란 정말 손만 봐도 그 사람의 세심함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손톱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모서리도 부드럽게 정리되어 있고 제 피부에 닿을 때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손의 온도가 달랐어요. 남편은 항상 손이 차가운데 그 남자는 정말 따뜻했어요. 그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부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손의 촉감도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 손은 일하느라 거칠어진 상태인데 그 남자 손은 정말 매끄러웠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놨는지 촉촉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손으로 마사지를 받으니까 정말 천국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손을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손톱은 들쭉날쭉, 손가락 끝은 거칠고 이런 손으로 저를 만지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남자 손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손은 상대방에게 닿는 첫 번째 접촉점이라고, 손이 거칠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먼저 손톱부터 정리시켰어요. 네일 클리퍼로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파일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고. 처음에는 남편이 귀찮아했지만 제가 계속 체크했어요. 그 다음은 핸드크림이었어요. 남편이 핸드크림을 바르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제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하루에 2번만, 아침에 세수 후에 1번, 저녁에 잠자기 전에 1번. 3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남편 손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제 어깨를 만질 때도 예전처럼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손의 온도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상대방이 움츠러든다고. 마사지하기 전에 손을 비비거나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하라고 했어요. 압력 조절도 가르쳤어요. 남편은 예전에 너무 세게 누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마사지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라고, 적당한 압력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손목 사용법도 알려줬어요. 손가락만 사용하지 말고 손바닥 전체를 활용하라고, 때로는 손목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하라고.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터치가 된다고. 6개월 정도 꾸준히 교육한 결과 남편의 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정도로 부드러워졌어요. 핸드크림 바르는 것도 습관이 됐고 손톱 관리도 알아서 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 터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충 만지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정성스럽게 해줘요. 손의 상태부터 온도, 압력, 리듬까지 모든 걸 신경 써요. 다른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 손이 거칠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하겠지만 계속 요구하세요.
결과를 보면 남편들도 좋아해요. 남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핸드크림 바르는 게 여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특히 마사지를 해줄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거친 손으로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줘도 상대방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부드러운 손, 따뜻한 손, 적절한 압력. 이런 것들이 진짜 배려예요. 그 남자의 여유로웠고 전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리듬을 조절하더라고요. 15년 동안 남편의 성급함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빨리빨리였거든요. 마사지를 해줘도 5분이면 끝, 대화를 해도 요점만 빨리 말하라는 식. 모든 게 효율성 위주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속도 조절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리듬을 높이고 다시 천천히 하고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테크닉이구나 싶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제 반응을 계속 보면서 제가 편안해질 때까지, 제가 준비될 때까지. 정말 인내심이 대단했어요. 남편 같았으면 벌써 몇 번 재촉했을 텐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뭐든지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고 제 속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을 다시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서두르지 않기를 가르쳤어요. 마사지할 때도 대화할 때도 모든 일에서 여유를 갖자고.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가장 어려워한 건 기다리기였어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제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처음에는 답답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라고. 리듬감 교육도 했어요. 마사지할 때 계속 같은 속도로 하지 말고 변화를 주라고.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조금 빠르게.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줬어요. 호흡의 중요성도 강조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숨을 많이 참는 편인데 그러면 몸도 경직되고 손동작도 딱딱해진다고. 깊게 호흡하면서 릴렉스한 상태에서 마사지하라고 했어요. 완벽주의 버리기도 가르쳤어요. 남편은 뭔가 잘못되면 바로 포기하거나 짜증내는 편이었는데 마사지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서툴러도 정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었어요.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즐기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라고. 의무감으로 하면 서로 다 힘들어진다고 설명했어요. 6개월 정도 교육한 결과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마사지할 때 정말 여유롭게 해줘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 제한 없이 제가 만족할 때까지. 리듬 조절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차 압력을 높이고 다시 부드럽게. 정말 프로 마사지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남편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빨리 끝내야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로 바뀌었어요. 저를 만족시키는 것 자체를 즐기게 됐어요. 대화할 때도 여유로워졌어요. 제가 천천히 말해도 재촉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줘요. 이런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지금은 정말 만족스러운 관계예요. 그 하룻밤의 경험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남편이 습득하게 됐거든요. 손 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사지 기술, 눈빛과 분위기, 그리고 여유로운 마인드까지. 다른 부부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기술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편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율성보다는 효과를 생각하세요. 빨리 끝내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세요. 그 하룻밤의 바람이 저희 부부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정리해보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15년간 식상했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거든요. 매일 밤이 기다려질 정도로. 물론 남편은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는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예요. 우리 부부가 훨씬 행복해졌다는 것,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또 더 나아가서 그날 밤 가장 감동받았던 건 등과 허리 마사지였어요. 일명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여성을 녹여주는 그 남자의 특별한 비법이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한테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몇 번 주무르는 척 하다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달랐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 보인다면서 등을 좀 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엎드리자 그 남자가 어깨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등 전체를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어요. 손의 압력이 정말 적절했어요.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특히 어깨뼈 사이사이 뭉친 근육들을 정확히 찾아서 풀어주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뭉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는 건지. 그 순간순간 정말 시원했어요. 허리 마사지는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항상 뻐근했는데 그 남자의 손길이 허리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니까 정말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마사지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압력이 어떤지 더 세게 해줄까? 아니면 더 부드럽게 할까? 제 반응을 계속 확인하면서 최적의 압력을 찾아가더라고요. 30분 정도 마사지를 받았는데 정말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느끼던 어깨 결림, 등의 뻐근함, 허리 통증이 모두 사라졌어요.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마사지 좀 배워달라고.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간단한 듯 마사지만 해줘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처음에는 남편이 어색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마사지 영상들을 찾아서 함께 봤어요. 기본적인 등 마사지 방법, 어깨 마사지 요령. 남편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건 압력 조절이었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프고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 제 등에 직접 해보면서 적당한 세기를 찾아가도록 했어요. 그 다음은 순서였어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 전체로 그리고 허리까지. 체계적으로 마사지하는 순서를 알려줬어요. 무작정 주무르는 게 아니라 근육의 결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도. 3개월 정도 꾸준히 연습하니까 남편도 제법 잘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해줘요. 오늘 어깨 많이 뭉쳤지? 좀 풀어줄까?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정말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살았는데 이제는 저녁에 남편의 마사지를 받으면서 완전히 몸과 마음이 풀려요. 남편도 좋아해요. 마사지 해주면서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어요. 마사지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주 2-3회 정도 정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아요. 남편이 출장 갔을 때는 정말 아쉬워요. 마사지 없이는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습관이 됐거든요. 다른 부부들에게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마사지는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요. 남편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가 피곤해 보일 때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보다 10분간의 어깨 마사지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기술이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정성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하룻밤의 경험이 저희 부부에게 가져다준 가장 실용적인 변화가 바로 이 마사지 문화예요. 이제는 서로의 몸을 더 잘 알게 됐고 배려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바라는 것은 바로 남자의 눈빛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거든요. 15년 동안 남편한테서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집중된 관심.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봐 주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볼 때도 대충 흘끔거리는 정도였어요. TV 보면서 스마트폰 하면서 저와 제대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어요. 제 눈을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말할 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시선을 받으니까 제가 정말 매력적인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분위기 조성도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니까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좋은 향기도 나고 남편은 20년 동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남자는 제게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다른 모든 걸 차단하더라고요. 핸드폰도 꺼놓고 시계도 보지 않고 오직 저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관심을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컸어요. 남편은 저와 이야기할 때도 TV 소리가 나오면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핸드폰에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저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아이 컨택의 중요성을 알려줬어요. 저와 이야기할 때는 제 눈을 보면서 하라고, 다른 곳을 보면서 대충 대답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남편이 어색해했어요.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다고. 하지만 제가 계속 요구했어요. 진심으로 소통하려면 눈빛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분위기 만들기도 가르쳤어요. 평소에는 형광등 켜놓고 TV 소리 나는 거실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조명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하자고 했어요. 특히 마사지할 때는 더욱 신경 쓰라고 했어요. 조명을 은은하게 하고 좋은 음악을 틀고 그래야 진짜 릴렉스할 수 있다고. 분위기 없이 마사지 받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어요. 남편에게 가장 강조한 건 현재에 집중하기였어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저에게만 집중하라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했어요. 핸드폰 사용 규칙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함께 있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무음으로 해놓기로. 급한 일이 아니면 나중에 확인하기로 했어요. 6개월 정도 꾸준히 교육한 결과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와 이야기할 때 정말 집중해서 들어줘요. 제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적절한 반응도 해주고 분위기 조성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저녁에 마사지 해줄 때면 먼저 조명을 조절하고 좋은 음악도 틀어놔요.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바라봐요. 그런 시선을 받으니까 저도 더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대화의 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서로의 하루 일과 기분, 생각들을 진짜로 나누게 됐어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니까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다른 부부들에게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마사지 기술이 있어도 눈빛과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남편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핸드폰, TV, 일 생각. 모든 걸 차단하고 오직 아내에게만 집중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아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저희 부부는 매일 저녁 30분씩은 완전히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에는 정말 다른 모든 걸 차단하고 오직 서로만 바라봐요. 이런 시간이 쌓여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요.